안녕하십니까, 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한미 동맹, 즉 미국이 슈퍼갑이고 한국이 을인 이런 안보 관계가 왜 우리 사회에 말이죠 안전 발전의 그 근본적인 축이다, 그런 인식이 팽배할 뿐이고, 그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 예속성에 대해서 뭐 거의 문제시하지 않는다. 왜 이런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남북 간의 이른바 두 공동체의 총체적인 어떤 파워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남한이 뭐 월등한데, 역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이렇게 여전히 강력한 말이죠. 사회적 통념, 지배적인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 한미 관계가 제도적으로 문제라는 점과 함께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 두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학계도 문제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국민의 정치적 모습이잖아요. 정치적 대행자고, 언론은 사회적 어떤 정보 확산, 그다음 어떤 어떤 사회적인 말이죠. 여론의 형성, 유지,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언론이 뭐 만약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정상적인 뭐 저널리즘 의식을 발동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렸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말이죠, 편향된 한미 관계 또한 한미 동맹,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치우친 견해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은 조금 약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사회를 보게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현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경우에, 트럼프가 최근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3,500억 달러를 선물로 내놓으시오, 아니면 뭐 주한미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정부가 말이죠, 뭐 지금 과공은 비례다, 너무나 지나친 말이죠, 공손한 것은 좀 예의에 벗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트럼프에게 무슨 왕관을 준다, 국가 제일의 훈장을 준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뭐 도대체 미국의 부당한 말이죠, 선물 투자 요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목소리가 정부 집권층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또 국민에게 전달이 되고, 언론도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시시비를 가린다든지 다른 나라의 예를 비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뭐 트럼프가 뭐 요구를 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좀 다양스러운 모양이다. 큰 불은 끈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인데, 역시 우리가 정치권, 우리 한국 정치권과 언론에 말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이른바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고, 거에 대한 말이죠, 사회적인 통념이 뭐 지배적이면서 비판이 거의 일지 않는 그런 인식 구조를 이제 잉태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한미 동맹,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일의 원인인 한미 두 국가 관계의 이제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예속성이죠. 그래서 요런 관계는 역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1953년에 이승만 정권 때 미국과 같이 만들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그리고 이 조약에서 이제 한미 행정협정, 그 주한미군의 법적주의를 규정하는 이제 그 소파가 만들어지는데, 이 소파가 보면은 역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6개 조항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조항을 보면 그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이 이제 권리로 규정을 되어 있고, 그 권리라는 규정 4조의 이제 부속 협정으로 막 그 소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파도 다행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한 미군에 대한 그 관련 정보에 대한 이제 규정이 소파 그 28조입니다. 정보 보호 조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주한 미군의 말이죠. 작전 계획, 통신망, 정찰 활동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기밀보호법과 정보 공유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제한됐어요. 미국의 법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이 말이죠. 주한미군 기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 상호방역 4조의 그 미국의 권리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의 그 어떤 주권 행사된다. 한국의 공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미가 합의가 돼가지고 그 한국 정부가 말이죠. 미군 기지 내에 대해서는 일단 완전히 그 접근할 수 없는 그 주권, 국가 주권에 이제 공백지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역시 한미 관계가 1960년대 뭐 보면은 뭐 극심한 후진국이었고, 미국의 이제 경제 원조라든지 지원 해가지고 이제 그 받아야 되는 그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 길어진 운동장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무슨 뭐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항의한다든지 그런 일은 뭐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이제 그 주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한미군이 말이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작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자국법에 의해서 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도 알려하지 않고, 또 한국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뭐 알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미국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뭐 또 그 공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시민들 말이죠, 국민들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이죠, 거의 심각할 정도의 이제 무지현 상태가 지속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드 경북 쌍주 성주에 말이죠. 그 사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 사드에 말이죠.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그 중국의 내륙까지 말이죠. 이 사드에 이제 레이더 기능이 반경 1000km까지 이제 그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안보상의 이유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그 한한령을 내리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 말이죠 싹 빠지는 거예요. 미국 자기들은 뭐 자기들 어떤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 등 한미 동맹에 의해서 사드를 배치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간 중국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한미 공조안이 되어가지고 한국 정부는 말이죠.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피해를 지난 10년간 그대로 그냥 혼자만 감내를 해요. 한국 사회, 한국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거의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동맹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신성시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뭐 절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반 인식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말이죠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런 뭐 지배 계층, 정치와 언론 등이 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지배층이
바로 그 한미 관계에 말이죠. 어떤 그 불평등성이랄까 그런 예속성을 어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심리 상태, 정신 구조 속에서 이제 지난 수십 년간을 지내왔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이 말이죠. 거기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국가보안법 7조는 이런 반미에 대해서 반국가 행위로 뭐 처벌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하면 뭐 그것은 개인과 그 가문의 어떤 심각한 분리 내지는 말이죠. 몰락을 초래할 수 있어. 그런 이제 낙인 효과도 강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이제 반미를 얘기하는 것은 뭐 국익 훼손이다 그런 걸로 비판을 받는다든지 뭐 이래서 우리가 그 한미 관계의 그 부적절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말이죠 무감각 어떤 무의식 상태는 혹시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지배층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강하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자주를 얘기하는데 미국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뭐 양키 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 부분은 역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엄청 그로 인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배층들이 이른바 그 자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내 여야 정치권을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말이죠. 그 좀 소규모 뭐 정당, 진보적 정당들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뭐 목소리를 내는 소리가 뭐 거의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권은 시민사회가 이제 그 주한미군과 한국과의 불평등 관계에 대해서 무지하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또 과거로부터 유지된 현재의 한미동맹이 말이죠. 그것은 불가피하다. 가장 뭐 정당한 현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반미라는 그 정치적인 그 구호가 제기됐을 때는 투표에 불이익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권이 말이죠. 일단은 모든 선거에서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뭐 철저히 동조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군이 이제 부당한 그 이익을 한국에 말이죠. 주한미군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 한국 정치권, 한국 언론 등이 말이죠. 그 문제시하지 않으면서 역시 지금 올라와 같은 그 이런 한미 관계 비대칭성. 그러니까 한국이 정치, 한국이 말이죠.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는데 역시 보면은 그 국가 간의 관계, 대관계를 봤을 때 한국은 말이죠. 미국의 뭐 55째 주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말이죠. 한국 존재감, 한미 관계에서는 한국의 존재감이 뭐 거의 없는 이런 참 치욕적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의식의 어떤 식민지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부당한 이익을 말이죠. 개추고 있는 이런 현상이 시정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한미 동맹의 그 현실에 말이죠. 맹종하는 거기에 코를 박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지 않으면 자주의 회복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에서 자주 뭐 운동이 있어 지켜만 보죠. 그걸 한국 정부 해결할 거야. 한국 언론이 다 알아서 해. 한국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뭐 사회 안정을 해친다. 국가 안보에 저해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하고 한국 언론도 뭐 그런 거
외면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주를 뭐 주장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죠. 목소리를 또 크게 내면서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주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동시적으로 그 심각한 문제의식 가지고 접근을 해서 뭐 자주라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실체 접근, 한미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다음에 한미 동맹 이 그 부적절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득권 세력인 국내 지배 집단에 대해서도 말이죠. 어떻게 좀 주의 깊게 통찰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주는 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